네, 먼저 오늘의 투자스쿨 학습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숨어있는 투자 기회를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우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행학습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부터 확인해보면 어제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9.99%,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고요. 하루 동안에 1000포인트에 달하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정말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투자 심리까지도 크게 얼어붙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까지도 8% 가까이 하락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률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라고 언급을 했던 이 삼전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변동성을 두고 버블 붕괴 신호가 아닌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이라면서 9,000피를 돌파했던 만큼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권가 주장의 근거는 또 과거의 데이터에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가 어제장에 역대급 급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시는 폭락 다음 날에 대부분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일을 제외하고도 역대 하락폭이 컸던 지난 10거래일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8번의 경우가 다음 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5%대 이상의 급등을 기록했던 경우가 총 4번이었고요. 다음 날 상승하지 않았던 2번의 경우에도 3일째에는 여지없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의 중동 전쟁 같은 대형적인 매크로 악재로 인한 충격이 아닌 이상 지속적인 하락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이 급락했지만 현재 반도체 업종의 실적에 기반한 장세인 만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실적 가시성이 높은 주도 업종에 대해서 중장기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을 구석에 대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떤 관점 포인트가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우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주가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시장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HBM 수요와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루빈의 공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대 매출 총이익률이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끝으로 내년 회계연도 가이던스까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실적 발표가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그치기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까지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해 주는지 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는지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단기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도 내일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지 우선 선행학습으로 풀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코스피 역대 최대 하락폭의 주 원인은 이라는 주제를 골라봤고요.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던 주 원인이 이러한 뭐 지정학 리스크가 재차 좀 부각됐던 이슈들,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환율에 대한 영향들, 여기도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졌고요.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까지 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도 상당한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이어졌는데 어제 하락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사실 뭐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다시 좀 재현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영향들과는 좀 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영향을 좀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 가장 좀 유력한 이야기가 일단 뭐 분기별 또는 이제 기말 외인가 기간의 이제 리밸런싱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회기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또 비중에 대한 조정, 그다음 일부 차익 실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좀 있었던 연례 일정들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좀 더 영향을 좀 끼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과열 효과,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주도에서 과열 양상이 좀 더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좀 경험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고점에서 대거 차익 실현을 좀 초래했고 차익 실현을 좀 동반하다 보니까 어제 또 부각됐던 이슈가 MSCI 선진국 지수에 일단 뭐 편입이 좀 어렵겠다라는 어떤 노이즈가 좀 나왔죠. 오늘은 뭐 물론 이제 관찰국 등재에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1년 더 이제 연기가 좀 된 셈인데 이런 영향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한 가지 더 이유를 꼽자면 어제 과세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근데 이거는 사실 실현 가능성들은 좀 제한적인데 시장이 극도로 좀 예민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노이즈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입장을 좀 대변하거나 이제 선회하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조세법에는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미 과세를 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징수할 수 있는 요건들은 없고요. 우리가 주식도 만차가 증권거래세라는 걸 좀 내고 있잖아요.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금토세 부분들은 그 한도가 좀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시장이 좀 오인해석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종국적으로는 금투세를 다시금 좀 부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어제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레버리지 2배 ETF에 대한 유입인데 이게 이제 간말 리밸런싱의 수요라고 해서 간말 리밸런싱은 여기 이제 유입되는 자금들에 대한 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 내지는 종가 부근에서 그 수익률에 대한 격차를 좀 맞추기 위해서 현물 또는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ETF에 대한 유입량이 늘어서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에 대한 갭을 맞추기 위해서 장내 매수, 장중의 매수보다는 시초 내지는 장 종료 이전 정도의 그 갭을 맞추기 위한 현물 매수가 좀 유입되고 반대로 등락폭이 좀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장 막판에 매도폭이 좀 커진다든가 그런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장중 등락의 폭이 저점과 고점의 그 갭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급락장에서는 그 갭이 10% 가까이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지만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장세에도 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7%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 우리가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갭이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간말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들도 이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유입량이 오히려 14조 원대에서 최근에 한 20조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전체 영향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의 규모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2천조 원대 현재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2배 레버리지 ETF로 촉발된 수급의 왜곡, 반도체 투톱 중심의 이제 수급 쏠림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켰던 그런 배경들이 오히려 투매를 야기시키다 보니까 어제같이 종가 부분에서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니케이 지수도 거의 한 1%대 하락을 좀 했지만 키옥시아가 같이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대까지 지수가 좀 밀렸고요. 어제 나스닥에서는 마이크론이 13%대까지 주가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종국적으로는 같이 이제 이 복합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5월 7일부터 이 환율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5월 7일 기점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 14거래일 정도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거래일 정도 매수가 있었지만 그 합산 규모는 천억이 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후에 6월 현재까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했던 총량들을 보니까 5월 7일 기점에서 외국인 현재까지 97조 2천억, 거의 뭐 100조 원에 육박한 수준까지 외국인이 집중해서 좀 매도를 했고 이 전반적인 매도량의 70%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됐다. 나머지 30%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대형주가 밀렸고 여기에서 수급 동조가 같이 일어났던 일부 기판주들이 같은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들을 좀 받으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들도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이 이미 좀 시작되었고요. 유가 선물의 경우에는 지금 배럴당 한 72달러까지 좀 떨어진 상태죠. 우리가 3월달 이란 리스크가 좀 발생하기 이전에 저점 평균적인 어떤 유가에 대한 내용들이 한 60달러 한 중반까지 제 기억에 한 63달러에서 한 65달러 정도의 형성이 좀 됐는데 이 기조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좀 되고 난 이후에 유가 급등을 좀 했었고, 최근에 뭐 선물 가격은 좀 많이 내려왔지만 현물 가격까지 인식하는 그 시점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체감하는 물가 지표가 온전히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서 더 이상 봉쇄되지 않고 원유 수송로가 좀 차단되지 않는 전제에서 보면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가량에 대한 소요량들을 우리가 좀 반영시킬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에너지 물가에 대한 점진적인 하락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공포 심리들은 오히려 에너지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좀 완화된다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충분히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좀 우려스럽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가 유가가 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더 이상 이제 꺾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7월 달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게 된다면 이게 증시 관점에서는 약간의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환율을 잡는 것이 좀 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처방으로 인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1,400원대 중반 내지는 초반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여건들은 외인의 매도세가 아닌 매수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따른 지수 상방을 좀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외인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시장이 정말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예민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6월 말이라는 이 시기는 분기뿐만 아니라 반기 리밸런싱까지도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급적인 예민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잡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위기는 기회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라는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좀 다시금 이렇게 위기가 들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여전히 반도체를 봐야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어제도 심하게 좀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을 과연 좀 매수해도 될까? 너무 오르면 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너무 빠져도 또 접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공포 심리 때문에 쉽게 접근이 좀 안 되는 그런 국면인데 일단 통계치로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밀릴 때 역시나 그 하방을 지지해줬던 주체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요. 오늘 같은 반등을 좀 이끄는 주체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의 지수 상방을 좀 이끌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두 종목이 좀 쉬어갈 때 이전처럼 기타 뭐 많이 빠졌던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좀 몰렸는가 또는 코스닥단에서에 대한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의 연동성과가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이 오히려 받쳐주지 못하면 그동안 좀 덜 올랐던 대형주도 같이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탄력도는 더 급격하게 좀 냉각되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장세에서도 여지없이 좀 확인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인 수급의 어떤 변동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방향은 역시나 반도체 투톱 중심의 일단 이 수급 유입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도가 지수 전반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막연한 수급적인 어떤 이점 때문만이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조 그리고 이 부분은 단발성 요인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메모리 트래커에 대한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이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올해 기준에서 한 1,500조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2,100조 정도로 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IB들이 좀 전망된 데이터가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견고하게 있지만 하반기 기점으로는 두 자릿수가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의 상승이 좀 그칠 것이다.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그 탄력도가 매우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수요 기조, 그다음 매출의 연동 성과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는 점. 특히나 최근 데이터에서 된 내용들 보니까 메모리 가격에 대한 전망치가 3분기 기점에서 두 자릿수입니다. 10%대 정도에 대한 메모리 가격,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지금 AI 서버용 이 D램의 가격 또는 이제 낸드 메모리의 가격은 10%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까지 상향을 이끌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3분기와 4분기까지 고스란히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추정된 이 데이터 값들
전반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겠고요. 이 데이터가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로 3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격 상승을 동반한 그리고 수요 기조의 이 실적을 같이 연동해서 좀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달 수출 데이터 매우 좋았고요. 6월 1일부터 20일까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좋았는데 사실 이번 잠정 데이터는 지난 5월 대비해서 전체적인 증가폭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기쯤에서 좀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20일 이후부터 30일까지 말일까지 합산되는 그 전체 수출 총량이 가장 크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보면 6월달 역시도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기조는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을 다시금 좀 산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최근 상당 기조 100조 원, SK하이닉스 70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부분들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어쨌든 하방을 지지하고 반등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1, 2교시를 아우르는 원포인트도 알려주실까요? 네, 과대낙폭 변동성 증시에 대안은 역시나 반도체 투톱을 주목하자라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원론적인 말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재차 좀 말씀드려도 사실 이렇게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죠. 그다음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투톱 위주의 조정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반도체 투톱 조정시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느 종목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성적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4, 5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 4등은 LG노텍, 5등은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이 나왔다가 역시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종목이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탄력도가 좀 좋은데 오늘 상승폭을 좀 되돌린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수급 기조에서 좀 확인됐던 것처럼 소부장 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수급 유입 부분들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ALD 증착 장비에 대한 이 수요 연동 성과들은 오히려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 유형들이 좀 더 확대될 때 실적의 수혜 관점에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G노텍도 오늘 비슷한 유형에서 주가가 같이 좀 빠졌는데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에 대한 주가 폭이 좀 크다 보니까 LG노텍도 기판주의 사이클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등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사실 증권가에서 300만 원 그 이상까지 목표가도 나왔고 한때는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가격 매력이 생긴 걸까요? 네, 일단 중기 추세선 180만 원대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더 밀리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인 접근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겁니다. 하반기까지에 대한 증설 투자 기조 부분들 사이클 기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력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등 종목도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2등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했다는데 오늘 좀 더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좀 기회로 삼아봐야 될까요? 네, 단기적인 부담이 좀 될 수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좋았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눌린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ADR 상장 이후에 대한 수급적인 여건들은 전반적인 또 주가 상향이 상당한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까지에 대한 수급 기대감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과연 오늘의 1등 종목은 무엇일지 우선 힌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왕위쟁 탈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등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대장주 자리를 탈환해낸 모습인데 좀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7월 초에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 포인트가 좀 남아있고 SK하이닉스와 이제 파업리스크 이후부터에 대한 벌어진 격차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갭을 오늘의 상승으로 좀 메우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좀 악재 요인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1위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방향성들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적자 축소 여부 그리고 흑자 전환 여부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삼성전자 단기적인 목표가 3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보다 지금 관점에서 조금 더 가격 매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삼성전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계좌 관리도 어렵지만 멘탈 관리도 참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좀 오후장을 위해서 위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시장의 방향성들 너무나 이제 수급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대응의 영역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현금의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0% 정도 이상은 저는 반도체 투톱으로 좀 구성을 한 게 현재 구간에서도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어제에 대한 급락 이후에 오늘도 일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낙폭과대 구간에서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대감들은 유효하다는 점 관점에서 매수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정말 최고치 랠리를 써내리면서 가본 적 없는 길을 오고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민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초행길을 걸어갈 때는 이렇게 신경이 바짝 서고 주변을 자꾸만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증시 역시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반도체 투톱의 매력도는 아직까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가격 매력도가 더욱더 있는 삼성전자를 오늘의 1등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이었습니다.